네, 안녕하세요. 상승 랠리를 펼치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여전히 상승을 하면서요. 9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기는 하지만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은 2% 가까이 또 하락을 했죠.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서 각 기업들의 이 실적에 따라 주가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에서 테슬라하고 넷플릭스가 사고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9%, 8%막 떨어지다 보니까 나스닥이 하락했고,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수렴 과정으로 거칠 것이다. 다우 차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약간 상향하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모습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우지수 은행주 쪽하고 존슨앤존슨이 또 좋게 나오면서 다우지수가 잘 버티는 모습이었고,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전민부동산협회에서 6월달 주택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8.9%나 감소했다. 예상치보다도 14만 채나 적게 팔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9천 명이 또 감소가 했어요. 22만 8천 명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또 금리 올라가겠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제 지역의 제조업 관련된 지수가 나왔는데, PMI 데이터 나왔는데, 이게 또 마이너스 13.5%로 이렇게 안 좋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컨퍼런스 보드의 이제 경기 선행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6월 달에 0.7%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한 4.2% 하락을 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거죠. 상황이 계속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 인디케이터라는 쪽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선행지수가 15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이게 이제 금융위기 수준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러면서 1분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도 어쩌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가야 되는데, 다음 주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금리 발표하고 2시 30분에 파월 의장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겠죠. 추가적으로 또 할 거냐? 지금 9월 달에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 실적 발표가 이제 분수령을 이루는 주가 되겠습니다. 25일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버라이전,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 3M 해가지고 다양한 산업에서 대형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26일 날 메타, 코카콜라, 보잉이 있습니다. 27일 날도 아마존닷컴, 맥도날드, 쉘, 인텔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 실적 발표 일정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종목별 이슈들 확인을 해 볼 텐데요. 넷플릭스 소식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넷플릭스 이 스트리밍 업체가 추정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기관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런 대로 괜찮을 거다, 앞으로 성장할 거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에버코어라든가 웰스파고라든가 웹붓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목표가를 한 500달러까지도 이렇게 잡아놓고, 웹붓이는 525달러까지 지금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비밀번호 단속하는 거 이런 것들하고 좀 괜찮을 것이다 하는데, 맥쿼리 쪽에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맥쿼리 쪽에서 목표 주가를 410달러로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버블로 돼서 떨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가 이제 그 광고 안 보는 정책 요금제를 15달러대로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시켜버렸죠. 최저가를.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나온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은, 공장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3분기 생산량이 좀 감소할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일론 머스크는 공장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핑계를 댔지만은 시장에서는 최근에 7월달, 6월달, 7월달 들어가지고 재고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 소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해석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구겐하임 같은 쪽에서는 거의 매도 등급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주가의 어떤 출렁거림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우리도 좀 다뤘는데 이제 그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 다뤘는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행 수요가 이미 팬데믹 이전으로 다 회복돼서 더 올라가고 있는데 왜 2019년도 단기 순이익을 회복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이 회복이 되고 여행 수요가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가도 떨어지고 이런 좋은 얘기들을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019년도 단기 순이익은 왜 뭐 회복을 못하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추정치 상회하는 결과 발표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지침 가이던스 자체도 좀 올려잡고 그러면서 시장 기대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만 반도체 얘기가 나왔는데 이 대만 반도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애플 쪽에 전자기기 판매가 2년 연속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애플이 언제 실적 발표를 하냐면은 8월 3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다음 주에 엄청난 그 분수령이 있죠. 그러면서 8월 3일까지 긴장 상태로 애플 주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도체 쪽에 스마트폰 시장 쪽에 이런 상황이 애플이 타격을 받으면서 더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냐를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대형 병원 체인 기업을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몇 종목 설명드릴 종목들이 대표적인 업종 쪽에서 이제 좀 성장 가능한 업종 쪽에서 대표적인 그 가치주로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몇 개를 좀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의료 쪽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봤지만은 의료 쪽 섹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백신에 대한 침체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다시 백신이 코로나가 독감처럼 되다 보니까 의료계랑 보험회사들하고 이 부분을 이제 논의해서 독감 주사 맞는 것처럼 맞추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안정된 매출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쪽에 대한 의료 쪽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형 병원 체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HCA 헬스케어라는 회사입니다. 약 미국의 20개 주 그리고 영국에서 운영되는 회사인데 180개 병원하고 한 2,300개 외래 치료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 센터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제 독립형 응급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별도의 그 어떤 응급실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신과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약물 치료 병원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0년 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매출을 확장시켜 온 그런 모습들이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당 순이익이 19달러입니다. 근데 퍼가 14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의료계 대표적인 우량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수익 예상되는 게 보면은 한 4달러 28센트 정도 순이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6% 정도 성장될 것으로 나오고 있고 잭스에서는 매출도 한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현재 매수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8달러 10센트 정도의 순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고 634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 7% 5% 정도의 성장을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가 지금 지난 연말에 기대치를 조금 놓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대치를 좀 충족을 해가고 있고 그리고 순이익이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보다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력 매수 의견이 지금 조금 이제 주가가 좀 다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매도 의견 없이 평균 목표가는 320달러 그리고 최고가는 350달러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이용해가지고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 추세대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살짝 지금 추세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20일 이평선이 있는 한 280달러 구간이 적절하게 매수 구간으로 보여지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20달러 시장 평균 정도 잡으시고 손절매는 아래쪽에 270달러 짧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주식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65 아래쪽에 있는 $265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힘든 상황이 다음 주하고 8월 3일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라인을 보시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은 볼린저 밴드 하한선 그리고 추세선 50주 이평선 한꺼번에 몰려있는 $250까지도 후퇴 가능하기 때문에 $260, $250 구간이 오면은 바로 매수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은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HCA 헬스케어였습니다. 저평가되고 있는 대표적인 우량주죠. 실적 시즌을 활용해서 단기 매매를 할 경우에는요. $280를 매수 구간으로 잡고 목표가는 $320 잡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